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로봇 기초실습 9주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가 원래는 대면 강의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요. 갑작스럽게 비대면으로 전환이 되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투표도 해서 결과를 봤는데 한 반은 대면이 더 많게 나오고 제가 L1, L2 반의 로봇 기초 실습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쪽 반은 대면이 더 많게, 다른 한쪽 반은 비대면이 더 많게 나왔는데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쪽으로 쫓아가기보다는 비대면을 선호하는 학생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다라는 것이 좀 우려가 됐어요. 우려스러워서 나오기가 힘들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리고 또 이번 주에 상황이 좀 안 좋아진 것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비대면을 계속 한다면은 그것도 조금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저희가 한 클래스를 한 강의실에 다 모아놓고 강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빈자리가 있게끔 하려면 두 클래스로 나눠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지난 8주에 비대면 강의했던 것처럼 1시간 반씩밖에 진도를 못 나가요. 그러면 남은 8주를 계속 1시간 반만 어, 수업을 하게 되면 진도상으로도 좀 문제가 있겠죠. 그것과 또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이런 것 종합해서 제가 내린 결론은 어, 대면을 원하는 학생들도 상당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어, 외면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 주는 일단 상태가 어, 그 코로나 상황이 많이 좋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나 다음 주 정도까지는 어, 완전히 비대면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2주 정도 뒤에 상황이 지금보다 나아지고 어, 대면 수업을 하는 학교가 좀 있는 것 같다라고 하면 그때 제가 신청을 받아서 어, 대면으로는 별도로 진도를 나가지는 않을 거예요. 진도는 비대면으로 온라인 강의로 기말까지 계속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오고 싶은 사람들 인원수를 받아서 신청을 받아서 인원수가 너무 많으면 한 반에 20명까지밖에 못 모이게 하니까요. 20명이 넘어가면 두 클래스로 나눠서 하든가 해서 어, 나와서 로봇을 만지고 싶은 사람들은 실습을 할 수 있게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 주는 완전히 비대면이에요. 그리고 그런 거 할 때, 투표를 할 때 제가 카톡방에다가 올릴 생각이니까 혹시 지금 거의 다 모였다고 생각하는데 카톡방에 들어오지 않은 학생들은 어, 학과별, 강좌별 단톡방에 들어오시기 바래요. 그럼 9주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수학 블럭을 배우고 있었어요. 맨 앞에 조금만 진도 나갔었는데 계속해서 수학 블럭, 이 빨간색 수학 블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랜덤 블럭이라는 게 있어요. 이름 그대로 난수를 생성해주는 블럭입니다. 난수는 물론 진짜 난수는 아니에요. 컴퓨터에서 발생시키는 난수는 가짜 난수이지만 그래도 프로그래머가 보기에는 밖에서 보기에는 불규칙하게 균등한 비율로 나오는 수로 보이도록 만든 수학적인 난수입니다. 그리고 난수는 숫자 모드와 논리 모드가 있어요. 참 거짓을 가지고 난수를 생성하는 거, 그 다음에 숫자 영역을 줘서 1에서 10 사이의 난수를 생성하는 이런 것이 있어요. 1에서 10 사이 숫자 모드로 하면 당연히 결과도 숫자로 나오고 동그랗죠. 그리고 여기서는 논리 모드이기 때문에 결과는 논리값으로 뾰족하게 생겼죠. 논리값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논리 모드에서는 확률을 정하는데 100이 온전하게 100%인 거고 0에서부터 100 사이를 주시면 돼요. 요거는 여기 적힌 대로 참일 확률입니다. 그럼 이걸 70으로 하면 참일 확률을 더 높게 해서 난수를 생성하자는 얘기예요. 범위 최소값, 최대값, 그래서 나온 난수값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거는 간단해서 쉽게 이해하실 것 같으니까 여기서 설명만 하고 바로 어, 시험하는
예제에 가서 프로그래밍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난수는 어떨 때 사용을 해야 될까요? 난수는 게임이나 시합을 할 때는 난수가 필수적으로 필요하죠. 게임이나 시합을 할 때 난수 없이 그냥 아주 규칙적인 행동만 한다면 이기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게임, 시합 이런 것을 할 때 난수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럼 예제에 가보겠습니다. 자, 예제를 봅시다. 브릭의 가운데 버튼을 눌렀다 뗄 때마다 브릭 디스플레이에 가위바위보 중 하나를 출력한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 가운데 버튼 눌렸다 뗄 때까지 기다리는 거는 대기 블럭으로 만들 수 있죠. 그렇게 만든 다음에 수학 블럭에 랜덤 블럭을 사용해서 어떻게 뽑아내겠어요? 0에서 2까지 아니면 1에서 3까지 어쨌든 3개 값, 3개 값이 포함되는 영역 중에 영역을 숫자로 난수를 뽑아내면 되죠.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세 갈래로 갈라지는 스위치 블럭을 사용하면 될 겁니다.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우린 지금 그럼 어디서 어디로 할까요? 0에서 2로 해볼까요? 1에서 3으로 해도 똑같아요. 예, 작성해 보겠습니다. 먼저 무한 루프를 돌아야 되겠죠. 루프를 돌면서 대기해야 되죠. 어, 뭐라고 했죠? 여기? 예. 브릭의 가운데 버튼을 눌렀다 뗄 때 정확하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브릭의 브릭 버튼 이렇게 해서 브릭의 가운데 버튼을 눌렀다 뗄 때까지 기다려요. 그리고 기다린 다음에는 난수를 생성해야 되겠죠. 난수 블럭 봅시다. 여기 주사위 던지는 것처럼 생겼어요. 난수 블럭을 1에서 3 해도 되고 0에서 2 해도 됩니다. 어쨌든 난수를 생성했어요. 그리고 스위치 블럭을 둬야 되겠죠. 스위치 블럭을 둬서 이제 크게 할까요? 예, 스위치 블럭을 둬서 여기에서 숫자를 받아들이도록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숫자를 받아들이도록 합니다. 그럼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건 0, 1, 2니까 여기다가 0, 1, 그 다음에 케이스를 추가, 여기 케이스 추가해서 2, 아이고, 2 이렇게 하고 디폴트 케이스, 기본 케이스는 어디에다가 해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들어오는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나열했기 때문에 케이스에다가 여기에 걸리지 않는 경우라는 게 없죠. 그래서 이 기본 케이스는 어디다 표시해놔도 상관없습니다. 이제 디스플레이를 하라는 것이죠. 자, 디스플레이를 가위바위보 중에 하나씩 그냥 쓰면 돼요. 여기다 아, 텍스트로 일단 바꾸고 자, 한 가운데다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고친 요걸로 그냥 그대로 복사하는 게 좋겠죠. 컨트롤 누르고 지금 끌고 있어요. 복사했습니다. 자, 이렇게 했고요. 다시 이거를 컨트롤 누른 채로 끌고 있어요. 밑으로 끌었어요. 자,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어디 봅시다. 이게 너무 바쁘게 도는 경우에는 여기다가 웨이트 블럭 0.2초 정도 웨이트 블럭을 넣을 거예요. 그런데 보면 여기 대기 블럭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바쁘게 돌지는 않아요. 대기 블럭 있고 연산하고 대기 블럭 있고 연산하고 이렇게 하니까 특별히 여기다 웨이트 블럭을 넣지는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한번 수행해 봅시다. 음? 연결을 아직 안 했네요. 자,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연결이 되었습니다. 수행. 예, 수행되고 있죠? 그럼 여기에서 가운데 버튼을 눌러야 뭐가 시작되겠죠?
예, 페이퍼 나왔어요. 또 페이퍼 나왔어요. 한 번 더 누릅니다. 시서 나왔고 페이퍼 나오고 락 안 나오네요. 또 페이퍼, 또 페이퍼. 예, 시서. 락 안 나오나요? 아, 이제 나왔어요. 예. 난수이기 때문에 제 맘대로 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실행 중지 예, 되었습니다. 다음은 텍스트 블록입니다. 여기 봅시다. 여기 이렇게 두 갈래로 나뉘어져서 오던 것이 하나로 합쳐진다는 의미를 하고 있어요. 이건 어떤 뜻이냐면 수학 블럭에서 4개의 변수 A, B, C, D를 받아서 그 A, B, C, D를 가지고 4개까지의 변수로 자유롭게 식을 작성할 수 있게 만드는 수학 블럭의 어드밴스드 모드를 봤었죠. 그거랑 비슷하게 3개까지의 문자열을 받아서 그거를 쭉 이렇게 엮어서 하나의 문자열로 만들어서 내보내주는 겁니다. 이거는 어쩔 때 사용하냐면 내가 어떤 계산의 결과로서 10이라는 숫자를 얻었어요. 그런데 어, 디스플레이에다가 그냥 10이라고 쓰는 것보다는 여기에 단위가 센티미터다라고 하면 10cm 이렇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이 텍스트 블록이 없다면 10이라는 거를 적당한 위치에 가로 세로 위치를 선정해서 적어주고 거기에서 조금 오른쪽으로 간 위치에 다시 한번 디스플레이 블럭을 둬서 텍스트로 센티미터라고 적어줘야 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 텍스트 블럭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A에다가 10 이렇게 넣고 B에다가 센티미터라고 넣어서 두 개를 이어 붙여서 10cm로 보이게끔 만들어서 그 결과가 여기서 나오죠. 이렇게 끝이 네모나게 생긴 것이 문자열이에요. 그래서 문자열, 텍스트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텍스트를 디스플레이 블록에 넣으면 한 번에 10cm라는 표현이 가능한 것입니다. 많은 불편함을 이 블럭을 사용함으로써 덜 수 있겠죠. 그럼 여기 ABC는 입력이고 요것은 결과인데 ABC 입력으로 텍스트가 들어가면 그냥 텍스트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고 정수, 숫자가 들어가면 text로 변환돼서 입력이 된다. 그리고 논리값이 들어가면 논리값이 참일 때는 1이라는 걸로 거짓일 때는 0이라는 것으로 입력이 된다. 그러면 쭉 이렇게 연달아서 쓰면은 논리값 0이 들어갔고 뒤에 센티미터 뒤에 뭐 어떤 말이 있다. 그러면은 0 하고선 뒤에 있는 말이 덧붙여져서 결과로 나오게 되겠죠. 결과는 ABC 입력을 병합한 결과이다. 두 개만 병합하고 싶다. 그러면 세 번째 거는 그냥 비워두면 됩니다. 그럼 두 개의 문자열만 병합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대로 실험을 한번 해보기 위해서 수행 예제를 보러 갑시다. 수행 예제에서 초음파 센서의 측정 거리, 초음파 센서로 재는 거예요. 측정 거리를 브릭 디스플레이에 L 이퀄 15.6cm와 같은 형태로 약 0.1초마다 구체적으로 써줬어요. 출력한다. 그럼 0.1초마다 출력한다라는 건 일단 루프 안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센싱하고 디스플레이 한 다음에는 0.1초를 쉬는 것이고 그리고 초음파 센서에서 거리를 측정하는 것이죠. 측정하는 건 뭘로 할 수 있을까요? 센서 블럭으로 하면 되겠죠. 센서 블럭으로 측정합니다. 그럼 그 측정 결과를 텍스트 블럭, 수학 블럭 중에 텍스트 블럭에다가 넣고 그 텍스트 블럭에 넣으면 이 부분이 해결이 될 거예요. 15.6이라는 게 초음파 센서의 센서 블럭에서 나오겠죠. 그럼 그 앞쪽에는 L 이퀄을 쓰고 뒤쪽에는 센티미터를 써서 텍스트 블럭에서 나오는 형태, 문자열, 그것을 디스플레이 하면 되겠죠. 브릭 디스플레이에 그대로 생각하고 한번 가서 해봅시다. 먼저 무한 루프를 돌고 0.1초씩 딜레이를 줬어요. 그리고 여기서 센서 블럭에서 초음파 센서로 센싱을 하죠. 여기 봅시다. 측정 센티미터 이대로 쓰면 되겠네요. 이대로 쓰고 이거의 아웃풋을 출력을 여기
이게 텍스트예요. 그래서 텍스트 블럭을 넣어서 요거의 결과값을 여기다 넣습니다. 그런데 자, 줄여봅시다. 예, 여기 앞에는 L 이퀄이라고 쓰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L 이퀄 뒤에는 센티미터라고 적게 돼 있어요.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리고 이거의 결과를 디스플레이 해야 되겠죠. 디스플레이 하는데 텍스트로 X는 한 4 정도, Y는 5 정도 적당히 해서 가운데 부분에 나타나도록 해봤어요. 예, 이렇게만 하면 되겠죠. 0.1초 쉬고 다시 그 작업을 계속 반복해서 어, 한번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그럼 이때 네, 지금 초음파 센서가 4.9cm예요. 실행해 볼게요. 마인드 스톰이라고 나오네요. 자, 중지했습니다. 여기다가 넣지를 않았죠. 어, 텍스트로 예, 텍스트 문구하고 유선으로 한 다음에 요거에 네, 이렇게 했습니다. 수행해 볼게요. 네, 4.9cm 여기 4.9cm 그럼 약간 제가 옮겨 볼게요. 예, 3.1cm 뭐라고 센티미터 바뀌죠? 여기 화면에 요거하고 같은 값이라는 게 보이시죠? 예, 그래서 이렇게 실시간으로 어, 초음파 센서의 감지값을 디스플레이 해봤습니다. 다음에 나오는 수학 블럭은 올림 내림 블럭입니다. 어, 말은 이렇게 올림 내림 블럭이라고 되어 있는데 반올림 하는 모드도 있어요. 자, 봅시다. 여기에 이 블럭도 똑같이 여기에 모드를 선택할 수 있는데 반올림 모드 있고 올림 모드, 내림 모드가 있습니다. 이 세 개는 모두 다 소수점 아래 첫째 자리에서 이거를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정수 부분, 점, 그 다음에 소수점 아래 첫째, 둘째 이렇게 나갈 때 소수점 아래 첫째 자리에서 이 정수 첫째 자리로, 1의 자리로 올림, 내림 또는 반올림 이렇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모드는 버림, 이라는 모드가 있는데 이것은 소수점 아래 몇 자리까지 남길 것인가 여기다가 자릿수를 써요. 그럼 소수점 아래 첫째 자리까지만 남기고 둘째 자리 이후로는 버린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모듈은 다양하게 갖춘 것 같지만 여기에서 할 수 없는 게 어떤 것인가요? 소수점 몇째 자리에서 버림은 할 수 있는데 소수점 아래 몇째 자리에서 올림이나 반올림은 할 수가 없겠죠. 예를 들면 소수점 아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하시오. 이런 것을 반올림을 해야 된다라는 상황이 되면 어떻게 조합해서 할 수 있을까요? 수학 블럭을 조합해서 할 수가 있어요. 어떤 숫자가 있고 이 숫자를 먼저 어디다 넣냐 하면 수학 블럭 중에 곱하기 100을 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숫자가 이거라고 해봅시다. 조금 더 큰 숫자로 해볼게요. 34.567 이거를 소수점 아래 둘째 자리에서 둘째 자리로 반올림 한다고 하면 여기 7이 이쪽으로 반올림 돼서 34.57이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자 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지금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걸 이쪽으로 소수점 아래 셋째 자리에 있는 걸 둘째 자리로 반올림하는 거는 못하지만 뭐는 할 수 있냐 하면 소수점 아래 첫째 자리에 있는 것을 1의 자리로 반올림하는 거는 반올림 모드로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소수점 아래 셋째 자리를 소수점 아래 첫째 자리로 올리기 위해서 곱하기 100을 합니다. 수학 블럭을 이용해서 곱하기 100 할 수 있죠. 곱하기 100 하면은 이게 숫자가 뭐가 되나요? 34.567이 다시 한번 적어 봅시다. 34.567이 곱하기 100 하면 3456.7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반올림 모드를 통과시켜요. 그러면 뭐가 되나요? 34.3457이 되죠. 그런 다음에 다시 수학 블럭으로 나누기 100을 합니다. 그러면 34.57이 되죠. 이런 식으로 수학 블럭을 연이어서 사용해서 소수점 아래 몇째 자리에서 반올림이나 올림도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활용하면 된다라는 거를 알아둡시다. 그럼 이제 올림 내림 블럭을 활용한 예제를 해보겠습니다. 브릭의 가운데 버튼을 눌렀다 뗄 때마다 지금까지 몇 번 했던 것이에요. 0.00에서 9.99까지의 난수를 만들어. 이 부분만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만들 수 있는 난수는 정수 부분만 있었죠. 정수 부분만 있는데 0.00에서 9.99까지의 난수라는 것은 난수 몇 개를 만들면 되나요? 0에서 999까지 소수점을 두 칸 오른쪽으로 옮긴다라고 하면 0에서 999까지 1000개의 난수를 만들면 될 겁니다. 그럼 이것은 어떻게 생성할 수 있냐 하면 좀 전에 얘기한 대로 0에서 999 사이의 난수를 만들어서 나누기 100 하면 0.0에서 9.99 사이의 난수가 만들어지겠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 브릭 디스플레이에 출력하고 이후 줄부터 이 난수에 처음에 하나 난수 출력하고 그 다음에 이 난수에 소수점 아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그냥 반올림 블럭 사용하면 되죠. 그 다음에 올림, 내림 한 결과를 차례대로 출력하고 그럼 지금까지 4줄을 출력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줄에 이 난수의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만 출력한다. 그래서 5줄을 출력하라는 거예요. 난수 자체, 그 다음에 반올림, 올림, 내림, 소수점 아래 한 자리만 남김. 이렇게 5개를 세로로 쭉 출력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거를 이렇게 작성을 하면 하나의 난수를 가지고 출력 블럭을 여러 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어, 코드가 이 블럭 모양이 좀 상당히 와이어가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작성할 때 요령이 좀 필요해요. 그러면 힌트를 같이 보겠습니다. 랜덤 블럭으로는 정수의 난수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서 100으로 나누면 이렇게 나온다 라고 해설을 하고 있어요. 버림 자릿수 모드로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만 취한 경우에 소수점 첫째 자리가 0이면 3.09를 소수점 아래 첫째 자리만 생기면 이 9가 없어지고 3.0이 되겠죠. 그럴 때 이 0은 굳이 표시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냥 3으로 표시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실제로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 있던 거 지우고 예. 브릭의 가운데 버튼을 눌렀다 뗄 때마다 이니까 먼저 루프 블럭 갖다 놓고 브릭의 가운데 버튼 눌렀다 뗄 때까지 기다립시다. 눌렀다 뗄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런 다음에 난수를 생성해야 되죠. 난수를 생성합니다. 0부터 1000 사이 1000 사이에 난수를 생성했고요. 그거를 나눗셈 해야 되겠죠. 여기 사칙연산 수학 블럭 그래서 나누기 합니다. 이 난수 나누기 1000 100 나누기 100 이렇게 해서 이것을 먼저 디스플레이를 해야 되겠죠. 자, 크게 합시다. 이제 이게 많이 커져야 될 거예요. 먼저 그대로 디스플레이 한번 하고 텍스트로 x는 5,
y는 0 이렇게 합시다. 이 y 값을 0 했다가 2, 4, 6, 8 이렇게 하면은 아래로 쭉 프린트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유선으로 해서 이 여기서 나온 난수 자체를 한번 프린트하고 그 다음엔 난수를 그대로 프린트하지 말고 그 다음에 원하는 것은 자, 가서 봅시다. 반올림, 올림, 내림 결과를 차례대로 출력하래요. 그러면 수학 블럭에 올림, 내림 블럭이 어디 있는지 찾아봅시다. 자, 여기 있어요. 올림, 내림 블럭이 있고 이쪽으로 연결을 하려면 여기서 나오는 것을 이쪽으로 연결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자동으로 끊어지지 않아요. 얘를 클릭해서 갖다 넣어주면 마지막 블럭이 자동으로 이쪽으로 연결이 돼요. 그럼 이쪽에다가 입력을 여기서 나온 이거를 끌어다가 여기다 입력을 넣어야 되겠죠. 근데 이 와이어가 지금 여러 개 연결될 거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나중에 하려고 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반올림, 올림, 내림을 해야 되니까 먼저 반올림한 결과를 적습니다. 이거를 컨트롤 누르고 갖다가 끌 거예요. 네, 끌고 그 다음에 앞에 있는 블럭은 지우고 써주지만 그 두 번째 이후 블럭은 지우지 않고 써야 됩니다. 그래야 앞에 있는 거랑 결과가 같게 보여요. X좌표는 앞에 거랑 같게, Y좌표는 내려서 2 이렇게 내려서 써줍니다. 그럼 올림한 결과가 적혔어요. 그 다음에 반올림한 결과가 그 다음에 올림한 결과 하려면 요거 두 개를 하나 클릭하고 Shift 누른 채로 클릭하면 두 개가 동시에 선택이 됐죠. 이 상태에서 컨트롤 누르고 옆으로 두 개를 같이 복사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반올림 말고 올림으로 해서 결과를 4 위치에다가 뿌렸어요. 그 다음에 다시 또 요거 두 개를 Shift 키 이용해서 선택해서 컨트롤 키 누르고 복사합니다. 그리고 다시 줄 바뀌어서 이게 자동으로 안 되니까 연결하고 얘도 해주면 자동으로 연결이 되죠. 그래서 이번에는 내림으로 해서 4번 말고 6번 위치에다가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소수점 아래 첫째 자리에서 그냥 버린 것도 하기로 했죠. 버림 자릿수는 1 이렇게 해서 6번 말고 8번에다가 합니다. 이렇게 해서 디스플레이가 다 끝났어요. 하나, 둘, 셋, 넷, 5개를 썼죠. 그냥 난수 그대로 반올림, 올림, 내림, 소수점 아래 첫째 자리 버림. 그러면 여기에서 각 블럭 여기에다가는 뭘 넣어야 되냐 하면 여기서 나온 이 난수를 넣어야 되죠. 예, 이 난수를 각각 넣어주면 됩니다. 여기도 넣어주고 이 난수를 여기도 넣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온 난수를 여기 넣어주고 난수를 여기다 넣어줬습니다. 이대로 이제 수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운데 버튼 눌렀다 뜰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죠. 눌러요. 예, 6.93이 소수점 아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올림, 내림, 소수점 아래 첫째 자리에서 끊어진 거 맞죠? 그리고 한 번 더 해봅시다. 3.15도 반올림, 올림, 내림, 소수점 아래 한 자리. 하나만 더 해볼게요. 반올림, 올림, 내림, 소수점 아래 한 자리. 다 맞게 되고 있죠? 예, 이렇게 작성을 해봤어요. 그럼 지금 이 예제에서는 이렇게 하나의 데이터가 와이어로 여러 블럭에 갈 때는 이거는 이 블럭 작성의 요령이에요. 미리 이것들을 다 연결을 해 놓으면 블럭을 옮겨 다닐 때 좀 난해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순서를 나중으로 미루고 그리고 이렇게 반복되는 것들은 한번 작성을 하고 나서 복사해서 작성하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 이런 좀 복잡하고 블럭이 여러 개 되는 거에 작성 요령입니다. 그럼 여기까지로 맞춰봤어요.